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18일 공개. 이것 때문에 자수한 살인범. 2003년 9월 일본 26세 고가와 신야가 토막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 뒤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피해자의 지인인 29살 남성 가미야 소우. 경찰은 가미야가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피해자를 살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끔찍하네요. 들어도 저 범죄는 너무 끔찍해서 범인을 얼른 잡아서 또 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가미야는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남아공 경찰 측에 가미야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사형 제도가 있는 일본에 그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사형 폐지국인 남아공에서는 송환을 거부. 그렇게 가미야는 남아공에서 취직도 하고 무려 17년이나 마음 편히 평범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아니, 물론 사형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당한 처벌과 피해자의 인권 아닌가요? 본인을 보호해준다고 착각하고 17년이나 발 뻗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는 게 더 화가 나는데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17년이나 도피 아닌 도피 중이던 가미야가 2020년 8월 갑작스럽게 남아공 주재 일본 대사관에 스스로 출두, 자수했습니다. 에이? 17년 만에?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아니, 그동안 잘 숨어 살다가 왜 그랬을까요? 이 뒤늦게 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건 아닐 것 같은데. 그 범인이 살해를 하고 뭔가 금전 문제가 있었대잖아. 그걸 이렇게 묻어둔 거야 어디다가. 어디다 묻어? 그냥 뭐 이렇게 자기만 하는 거지. 일본에? 그거 이제 자기 찾으러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가미야가 17년 만에 자수한 이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발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당시 남아공에서도 누적 확진자 수가 63만 명을 돌파. 남아공 당국은 강력한 봉쇄령을 시행했는데요. 이에 남아공 경제가 얼어붙으며 일자리를 잃은 가미야. 게다가 넌 바이러스 덩어리야. 코로나 옮기지 말고 니네 나라로 꺼져.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인해 급기야 아시안 혐오가 극에 달한 상황. 견디다 못한 그는 결국 17년 만에 자수. 2020년 9월 일본으로 송환됐습니다. 시살자고 이게 뉘우쳐서 자수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안 터졌으면 평생 거기서 살았겠죠. 아니 물론 뭐 아시아 혐오 범죄가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면서 저도 동양인으로서 분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런 케이스만큼 받아주고 싶지가 않은데요. 뭐라고 말을 보태기도 꼴보기 죽겠다, 진짜.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17일 공개합니다. 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두 기자님은 만약에 도망자 신세가 된다. 만약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겠죠? 어딘가 멀리 어떻게, 도망을 할 거예요. 어떻게? 뭐 어떤 악수를 써서라도 도망을 할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그래. 어디에 숨어서 정말 쥐죽한 데 살아요. 눈치 사람들이 못 채게. 내가 편하지 않게. 존재감 정말 없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범죄자는 두 기자님의 생각과 반대로 도망자 신세인데 예? 나 잡아가슈! 오히려 대놓고 경찰을 불러들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2월 19일 미국 폭발물 단속국으로 익명의 제보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조라는 남자가 화학물질을 잔뜩 구입해 갔습니다. 자, 이에 폭발물 단속국 조사관들이 즉시 출동. 실제로 조의 집에서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는 줄 저도 몰랐다고요. 이건 마이클 하리의 짓이 분명해요. 조가 언급한 마이클 하리라는 남성은 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었는데요. 조는 하리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집에 몰래 폭탄을 갖다 놓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거짓 신고를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낸 일이다. 신고까지 지가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의 말대로 정말 하리가 꾸민 짓입니까? 하리의 집을 수색한 결과 사제 파이프 폭탄들과 불법으로 구입한 기관총들이 무더기로 발견됐고요. FBI는 곧바로 폭탄 제조 및 총기 소지 혐의로 하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휴. 와, 엄청나네, 무기들이. 이 사람은 괜히 누구 복수하려고 신고했다가 자기가 싹 다 잡혔네요. 어쨌든 이게 잘 사실은 잡혔는데. 자기가 아닐 줄 모르는 일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자기가 신고당할 때 분명한데 이런 일을 복수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잡히게 된 거 아니야? IQ 하면 조사해 봐야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어요. 예. 근데 얘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집에 폭탄도 있고 막 총도 궁금하죠. 있고. 경찰 조사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지난 이슬람 센터 테러 용의자 마이클 하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테러리스트? 진짜 테러리스트였어? 진짜 테러리스트였어요? 잡혀줘서 고맙긴 한데 다행이죠. 너무 머리가 나쁘네. 그렇습니다. 6개월 전인 2017년 8월 5일 오전 5시였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에 위치한 나르 알파루크 이슬람 센터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 당시 FBI는 약 3,3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테러리스트들을 쫓았지만 6개월 동안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FBI가 그렇게 찾던 이슬람 센터 테러를 일으킨 주역이 바로 복수심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 체포된 하리였던 겁니다. 하리는 더 화이트 래빗이라는 테러 단체를 설립. 이슬람 센터 테러뿐 아니라 2017년 11월 미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한 여성 보건센터 테러 미수 사건까지 일으킨 반드시 잡아야 할 거물급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힌 테러리스트 하리는 법정에 섰고요. 최소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피아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은 마피아 조직인 은드랑게타. 인신매매, 살인은 물론 유럽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마약 유통을 장악한 세계 최대 규모의 마피아 조직인데요. 인터폴은 은드랑게타 소탕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 무려 2,500여 명의 특수수사요원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조직원 350여 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와, 엄청난 규모로 체포를 했네요. 야 마피아 소탕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와, 예. 350명이 어마어마하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마피아 소탕 작전에도 불구하고 은드랑게타 조직의 핵심 인물인 마약 밀거래 주범 마르크 페렌 클라우드 비아르트만은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은 뭐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다 잡아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핵심 인물인데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거예요? 무려 7년이나 인터폴의 수사망을 피했던 비아르트. 그런데 올해 초 인터폴이 드디어 이 비아르트의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한 부부가 너튜브에 올린 이탈리아 요리 쿡방 영상이었습니다. 부부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인터폴은 영상 속 남성을 비아르트로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지? 지금 잡힌 거야? 아니 근데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아, 손 이런데 혹시 손에 문신이 있나? 아, 문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어떤 형태. 패밀리들의 그 표식이 있을 수 있지. 얼굴이 안 보이는데도 인터폴이 해당 남성을 비아르트로 확신한 이유, 바로 문신! 영상 속 남성의 팔에 비아르트와 똑같은 독특한 문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해당 너튜버의 인터넷과 SNS 기록을 추적, 도미니카 공화국 해변 마을인 보카치카에 거주 중인 것을 파악했고요. 그곳에서 은신 중이던 비아르트를 발견, 7년 만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와, 진짜 너튜브를 했다고? 이게 보니까 본인도 영상 올리면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약간 방심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너튜브에 올린 쿡방 영상 하나 때문에 7년간의 도피 생활은 끝! 바로 이탈리아로 송환됐습니다. 현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결국 그렇지. 본인이 이제 본인을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15일을 공개합니다. 경찰들은 줄을 서시오. 서울 서대문경찰서, 강남경찰서, 구로경찰서, 경기 광명경찰서, 부천 소사경찰서, 일산 동부경찰서, 인천 남동경찰서, 부산진경찰서 등등등. 제가 이 두 기자님 앞에 경찰서 이름을 길게 나열한 이유, 모두 한 사람의 범죄와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경찰서들이 네. 저렇게 많은 경찰서가? 지난해 11월 20대 후반 여성 A씨가 단 열흘 동안 조사를 받았던 경찰서 드림. 오메야, 옮겨 다니기도 사람? 바빴겠다. 어떻게 열흘 동안 저 많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나요? A씨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무려 115건에 달하는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은 상습 사기 용의자였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2016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 6월 당시 A씨는 인천지법에서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과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바로 다음 달 일본으로 도주, 심지어
제가 아끼던 명품백 저렴하게 팝니다. 소중히 다뤄주실 분만 연락 주세요. A씨는 일본에서도 특기를 제대로 살려서 4년 동안 한국인을 상대로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를 펼쳤습니다. 그녀에게 당한 피해자만요, 자그마치 128명. 그리고 피해액은 무려 6억 2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 매물 올려서 돈 받고 잠수 타고 뭐 이런 그렇죠. 범죄였나 봐요. 근데 128건이면 진짜 안 걸리고 잘했네. 중국 나쁜 놈이네 진짜. 잘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잘 해온 거라고. 잘했다라는 잘했다고요? 게 싫어합니까? 아니 좀 투심 좀 칭찬인가요? 잡지 마요. 굿이라는 얘기. 굿 잘했다는 건 잘 사기를 쳐왔다고. 배우고 잘했다고요? 배우고 싶다고요? 배우고 싶다고 그랬어 지금. 사이코패스들인 것 같아. 그녀의 수법은 나날이 진화해 나갔습니다. 가령 물품 대금을 입금했다고 거짓 송금 문자를 보내 물건을 받거나 차고 송금했다고 속여 돈을 갈취. 그뿐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한국인을 상대로 송금 대행을 모집, 타인 명의의 통장을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 뭐 타임형의 통장까지 이용을 했다고 하면 잡기가 힘들지. 왜냐하면 잡아봤자 딴 사람이잖아. 자,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그녀의 사기 행각에 피해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요. 온라인 중고장터에서는 A씨에 대한 사기 피해 호소글이 속출. 이에 경찰은 일본 인터폴, 주일본 경찰 주재관과 공조 수사 끝에 드디어 일본 도쿄 자택에서 A씨를 체포,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미 각 지역에 115건의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 이에 검찰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찰서마다 인계 조사하도록 하세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48시간씩 조사한 뒤 다음 경찰서로 그녀를 인계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죠. 아니 근데 너무 악질이야. 진짜 악질이야. 악질이다. 너무 악질. 진짜 악질.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잡혀야 돼요. 그리고 이미 벌을 받아야 될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도망가서 범죄를 또 저지른다? 반성의 여지가 절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엄벌을 내려야 됩니다.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14위 공개합니다. 회장님의 블록버스터급 도주금.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삐의 회장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일본의 자동차 회사 닛비를 화려하게 부활시키며 일본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자동차 업계의 거물 카를로스 곤 전 회장. 그런 그가 2018년 특별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고요. 2019년 4월부터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박해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레바논으로 도주한 사실이 드러나며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택연금 중이면 당연히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야, 그 도망친 방법이 궁금하네요. 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카를로스 곤 회장의 탈주국은 10여 명의 다국적 용병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탈출에 앞장선 리더, 미국 육군 특수부대 출신 마이클 테일러, 그리고 행동파견 브레인 그의 아들 피터, 운송 담당 전세기 조종사와 터키인 직원들까지 동원됐는데요. 먼저 마이클과 피터 부자는 6개월 전부터 탈주국을 위해 치밀하게 사전 답사와 조사를 실시. 이들은 개인 전세기 전용 출입구의 장비 검색이 허술한 간사이 공항을 도주 경로로 낙점했습니다. 근데 좀 믿기지가 않는 게 공항에서 뭐 지나갈 때 맥스레이도 찍고 신분증도 보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뚫어낸 거예요?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악단으로 위장, 카를로스 회장을 다름 아닌 대형 악기 장비 케이스에 숨긴 후 이동. 그렇게 보안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고요. 전세기를 타고 유유히 터키를 거쳐 레바논으로 도주. 아니 근데 이게 좀 씁쓸한 게 그래도 다국적 기업의 CEO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몰래 빠져나가는 것 자체도 명예롭진 않은 거예요. 카를로스 곤 회장은 자신이 도망친 이유에 대해 닛비와 르비를 통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신을 음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일본 측은 레바논에 그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두 나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레바논은 송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정정당당하게 검색대를 걸어서 나가면 되지 왜 근데 일단- 악기통에 숨어서 나가서 일단 저런 얘기- 절차적으로 네. 어떻게든 본인 도망친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잘못이죠. 그건 잘못이지 뭐. 존경받던 CEO에서 도망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그. 비록 도망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도덕적인 비난은 면치 못할 겁니다. 쫓기는 사람들 도망자 19, 13위를 공개합니다.
63년 만에 찾은 아버지의 정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60대 여성 캐시 질크리스트에게는 가슴 아픈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요. 그녀는 사실 어린 시절 입양돼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가슴 한켠에 그리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실 입양된 가정에서도 당연히 뭐 사랑받고 잘 자라셨겠지만 이걸 또 안다면 내 친부모는 누구일까? 알고 어디서 싶죠. 뭐 할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궁금한 그거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지상정이죠. 네. 네. 캐시는 2017년 유전자 분석 회사를 통해 계부학자인 사촌을 찾게 됐고요. 오. 사촌을 통해서 60년 만에 어머. 친어머니와도 상봉을 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하지만 캐시가 아기 때 친부모님이 이혼했던 터라 친어머니도 아버지의 소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유독 아버지의 행방은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3년 후 전해진 뜻밖의 소식. 저기 캐시 놀라지 마. 네 아버지를 찾은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매스컴을 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근데 어렸을 때 딸을 입양을 보냈다고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약간 도망자면 그래서요. 아, 혹시 악명 높은 뭐 범죄자일까요? 그걸로 분명히 유명한 건가요? 악명이다. 어. 어허. 캐시가 63년 만에 어렵게 찾은 아버지는 바로 살인을 저질러 쫓기고 있는 지명 수배범 윌리엄 브래드퍼드 비숍이었습니다. 과거 캐시의 친어머니와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렸던 윌리엄은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1976년 승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와 당시 아내, 아이들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에 불까지 지르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이구. 그리고 사건 이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그는 미 정부의 추적을 피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 2014년엔 미 연방사국 FBI의 주요 수배 명단에 오르기까지 한 극악무도한 살인마였습니다. 아, 진짜 너무했다. 또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일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너무 슬프다 이거.